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은유라입니다. 지난 16일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된 농가의 오리와 또 폐사한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새에 의한 감염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 너무 철새 탓으로만 돌리려는 건 아니다. 이건 문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 시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또 철새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요,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한 게 그 철새에 의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역 역시 좀 철새에 맞춰져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새에 의한 감염이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철새가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를 이제 많이 복균하고 있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주범으로 지적당하고 있는 네네.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베리아, 이제 자연 상태인 시베리아에서 3,000km 정도를 날라와서 상당히 이제 그 지쳐 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히 더 취약한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독림저수지에서 그 폐사한 100마리의 네. 그 야생 그 가창오리의 그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와 그 인근 농가에서 이번에 발병한 인플루엔자의 형질이 이제 동일한 것으로 나오면서 네. 이제 철새가 주범이다. 철새 발병설이 이제 유력하게 이제 제기되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철새가 하나의 이런 감염의 이제 원인이 발병의 이제 원인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밀집 사육 문제로 인한 면역력이 감소하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다른 농가에서 옮겨왔거나 이런 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좀 그 원인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철새 탓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집단 떼죽음이라고 너무 또 과장되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거나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보면 다른 철새 그 도래지에서 집단 떼죽음이나 폐사 했다는 조사된 결과가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 철새에 의한 거다라고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철새 방역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미리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발병한 것이 이제 10여 년 전 2013년부터예요. 그래서 2003년부터요. 예,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철새가 도래하는 11월이나 이런 기간에 환경부 특히 이제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철새 분변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를 해서 네. 그 바이러스가 이제 있는지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도 분명히 각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이런 관계 부처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관계 부처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철새가 이런 감염을 가져올 수 있는 주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미리 사전 예찰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줄 것을 다 공문을 통해서 이제 요청도 하고 했는데 네. 그 사실 요번에 이제 고창 같은 경우는 이제 씨오리라고 하는 이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런 농가에서 발견이 돼서 상당히 좀 그 의외의 이런 사건으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철새 쪽으로 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의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000km를 돌아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건데 방역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날아다니는 철새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할 건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것이 농가 자체 소독을 철저히 하거나 네. 그리고 농장 간 이런 그 밀집 사육하게 되는 이런 그 가금류 그 농장 간의 그 어떤 그 철저한 방역 체계 이런 것이 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제 중요한 키다
네. 열세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밀집 사육에도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밀집 사육의 문제가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밀집 사육을 하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네. 그 각각의 그 뭐 가금류 그에게 각각 마리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더 취약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서는 이 철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 밀집 사육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사실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땐 좀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 연구 조사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이번에 이제 철새가 주범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서 오히려 그 책임을 철새한테만 돌리고 그간에 허술했던 아니면 좀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었던 방역 체계 예,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괜히 면피용으로 이렇게 철새 탓만 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그 외국에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정책적으로나 예산 상의 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제 철새 그 어떤 뭐 방역 차단 이런 걸 위해서라도 그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성공한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좀 조급하게 무조건 철새 탓으로만 돌려서 또 가축 수십만 마리 지금도 이제 발생 농가 인근 500m 그에 이제 발생 농가는 물론이고 주변 살처분을 한 20만 마리를 넘게 하고 있고 뭐 2006년에도 500만 마리를 넘게 다고리를 살처분했고 2008년에는 1,000만 마리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그 가금류들을 그냥 그 공산품 취급하듯이 그 살처분하고 또 철새 탓하고 하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걸 놓고 보면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AI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첫 발생한 데 이어서 지금까지 벌써 5번째 발생인데요. 집단 사육에 관한 문제까지 지적된 만큼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